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한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좀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바로 그 생각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려고 합니다. 치매 치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거의 진실처럼 믿어온 말이 있죠. 치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뇌의 죽음이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뇌를 다시 살릴 방법이 있다면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바로 이 희망 가득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새로운 희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갇혀있는 그 차가운 현실, 현재 표준 치료법이 가진 뚜렷한 한계부터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 치료에 주로 쓰는 약물들은요, 비유하자면 쏟아져 내리는 모래시계를 아주 잠시 멈추려는 시도와 비슷해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증상이 나빠지는 시간을 잠시 벌어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효과라는 게 평균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래시계의 모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병이 근본적으로 진행되는 그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과연 환자들이 어떤 숨겨진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 고통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논문에 적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는 어찌 보면 좀 건조한 글자가 놓여 있어요. 하지만 반대편 저울에는요, 환자와 가족들이 온몸으로 겪어내는 그 끔찍한 부작용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데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래 아닐까요?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약 때문에 심장이 느려져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그러다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맛을 완전히 잃어서 체중이 계속 줄고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환자의 공격성이나 불안을 줄이려고 쓴 약이 오히려 환자를 더 흥분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증상을 억지로 누르는 대신에 뇌 자체를 살리는 지혜, 바로 일본의 전통의학 한방, 칸포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죠. 서양약이 숲속에서 병든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한다면요, 한방 치료는 숲 전체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다양한 약재의 성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뇌라는 나무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날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중표적 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다중표적 접근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억간사는 신경세포를 독성물질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 조등사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의 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가미기비탕이에요. 손상된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재생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인삼양념탕은 몸 전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뇌가 회복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 억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뇌를 다시 살리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몸속의 생화학적인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뇌가 담겨있는 그릇, 즉 우리 몸의 물리적인 구조에도 주목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뇌 기능은 우리 몸의 구조와 정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턱관절이 뇌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턱관절이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목뼈,
경추가 압박을 받게 돼요. 이 압박은 뇌로 가는 혈액과 아주 중요한 뇌척수액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는 교통체증을 일으키죠. FCST 같은 구조 교정 치료는 바로 이 교통체증을 풀어서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다시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뇌에는요, 우리가 잠든 밤 사이에 스스로를 청소하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뇌에 쌓인 온갖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일종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CST나 침 치료 같은 구조적인 접근은요, 바로 이 막혀있던 하수도를 물리적으로 뻥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뇌척수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뇌의 쓰레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청소하도록 돕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살리는 두 가지 핵심 열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한방을 통한 생화학적 접근, 또 하나는 몸의 구조를 바로잡는 물리적 접근이었죠.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해서 환자를 진짜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탈처방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작정 약을 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안전하고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첫 단계에서는 기존 약을 유지하면서 한방과 구조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먼저 닦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4주 간격으로 기존 서양약을 조심스럽게 줄여나가고요. 최종적으로는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연구의 결론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를 그 고통스러운 부작용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치료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통합적인 접근법은요, 치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치병이라는 그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새로운 문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간,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